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NLP, 소위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들은 과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살펴보시고요. 보다 더 이제 응용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현재 자연어 처리의 핵심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시메틱 분류를 제일 많이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센티멘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감성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감성 분석의 핵심은 시메틱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 분석.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 자체는 이제 의미 분석이 핵심이죠. 그럼 이 의미 분석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터런스라고 하는 발화 데이터를 우리가 어터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오럴 랭귀지죠. 그래서 오럴 랭귀지 안에서의 발화 단위, 소위 이제 그것이 뭐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발화라는 게 뭐 문장이 또 끝맺음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번에 말하는 발화 단위 내에서의 뭐 그냥 문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장 센텐스 문장 안에서의 우리가 가장 주된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에서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보통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 분석, 시멘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요, 이 자연어 처리 분야는 뭐 신텍스도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프라그매틱스, 활용적인 부분들도 분석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의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특히 프라그매틱스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지금 얼추 그래도 요즘에 개발된 근래에 개발된 소피아라든지 이런 어떤 인공지능들이 거기에 지금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학습이 되어서 요즘에는 소피아가 예를 들어 유머라든지 추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위 이제 관용어, 속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앞으로 더 기술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멘틱 분석에 있어서 아직 정확도가 이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어 처리가 현재는 결국은 음성 인식을 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그것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감성 분석과 텍스트 분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분류 작업,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챗봇 같은 거 보면 질의응답, Q&A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 지금 사용되는 분야가 우리가 소위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자연어 처리를 얘기합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재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 NLP 관련돼서는 오히려 교재보다는 이게 변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순수 NLP를 이 NLP 핵심은 우리가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NLP 자체를 학습하기 위해서 코퍼스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술적인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렉시컨, 어휘사전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있어야 우리가 어휘사전대로 감성을 012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코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많이 학습해서 이 NLP 모델이 더 정확도 높게 이제 감성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 소위 어휘사전이 지금 서울대 모델도 있고, 외대 모델도 있고,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코퍼스를 가지고, 네이버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학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전 언어 학습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에서 만든 벌트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코퍼스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훈련하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훈련된 서버를 빌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최근 책보다는 이것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그 유원준 선생님하고 안상준 선생님께서 만든 지금 그 이북 사이트 같은 거를 제가 좀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수익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분들의 그 자료를 이용했고요. 자, 이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유원준 선생님하고 안상준 선생님이시고요. 네, 이분들이 만든 걸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영상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저작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걸 줘보고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왜 NLP냐? 물론 이제 제가 NLP만 수업할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뭐 주된 좀 그 달란트가 자연어 처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근데 저는 머신러닝인데요. 근데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저도 이런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자연어 처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잘라줘야 돼요, 단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연어 처리가 딥러닝 기반 모델들 때문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사실은 자연어 처리가 근래까지도 딥러닝 이전에 다른 뭐 SV, 서포트레이터 머신 이런 거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 기반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이진 분류에 있어서는 뭐 서포트레이터 머신 이런 게 뭐 아주 성능도 좋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서포트레이터 머신은 커널 트릭을 이용하면 우리가 넌 리니어도 가능하잖아요. 리니어하게만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LSTM이나 RNN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분석하려면 여러분들 분석 툴이 있으셔야 돼요, 툴. 그래서 이 툴은 파이썬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아이들에서 이제 파이썬에서 필요한 패키지를 일일이 설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파이썬 그대로 쓰시는 분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나콘다라고 하는데요. 어나콘다는 왜 우리가 어나콘다를 쓰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게 매번 일일이 우리가 PIP 인스톨을 해서 매번 임포트를 하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아주 루틴하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넘파이나 판다스는 이거 없으면 우리가 행렬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렬 변환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콘다에는 넘파이, 판다스 외에도 주피터 노트북, 그러니까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이 깔려 있고 코랩이 있어야 우리가 또 원격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어네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네콘다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랩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코랩이라는 게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이것을 이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아나콘다는 여러분들 여기 아나콘다로 치시면 돼요. 뭐 이제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아나콘다 뭐 찾느라 헤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라고 치시면, 자,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데, 파이썬 2 버전 쓰시는 분 없잖아요. 2 버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썬 3 버전을 쓰실 거 아니에요? 3 버전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버전 64비트를 까시고요. 뭐 까는 건 어렵지 않죠. 이제 넥스트 누르시면 다 되면, 자, 여기 지금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그 탐색기 누르셔서 영어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PROMPT라고 쳐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치시면 어나콘다 3라고 되어 있는 건 3 버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3. 몇 버전이다 라는 게 나와 있죠. 자, 되지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이제 커맨드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깐 거를 아나콘다 페이지에서 이걸 불러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콘다 업데이트, 일단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업데이트가 지금 아나콘다 기본적으로 3 버전이긴 하지만 3 버전에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8, 뭐 3.81, 3.82, 3.83 이런 식으로 뭐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콘다의 업데이트 UPDAT 치시고요. nbase 콘다라고 치시면 이렇게 지금 위에 치시면 돼요. 치시면 여러분들이 최신의 지금 버전의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근데 무작정 최신 버전만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텐서플로우 버전도 같이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의 지금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요 시점에선 3.9 땡땡땡 버전이 제일 최근인데 이걸 까시게 되면 텐서플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 여기 적혀 있다시피 텐서플로우 2.0, 2.5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게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자, 까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좀 더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콜앱, 두 번째 콜앱이 있으셔야 됩니다. 콜앱을 하시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서버를 빌려서 여러분들 이제 그 딥러닝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쓰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아작납니다. 자, 그래서 구글을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을.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구글 콜앱이 좋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파이썬 좀 다뤄보셨으면 주피터가 가장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주피터랑 환경이 거의 유사해요. 90% 이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앱 까시면 됩니다. 자, 콜앱은 요 주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콜앱 치시면 돼요. 뭐 구글에서 COLAB 콜앱을 치시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콜앱을 이제 여러분들이 까셨으면 이제 뭐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콜앱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는 구글이잖아요. 구글 콜앱이잖아요. 다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구글 계정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글 계정 하시고 나면 자 콜앱하면 그 콜앱이 이렇게 지금 뜹니다. 주피터랑 똑같죠. 똑같으면 여기에 지금 요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셀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을 치시면 되는데 자 로그인해서 제일 위에 파일 있죠. 요 파일을 누르시면 자 새 노트가 있으면 새 노트는 여러분들 새 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문서를 누르시면 이제 파이썬 실습할 수 있는 요 창이 뜨시게 됩니다. 자 창이 뜨시게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코드 칠 때는 여러분들이 좌측 상단에 코드 누르고 치셔도 되는데 그럼 매번 우리가 이거 저기 마우스로 이거 플러스 코드를 누르셔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쉬프트랑 엔터를 동시에 누르시면 코드가 돼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안 그러면 매번 여러분들 드래그 하셔갖고 저 플러스 코드를 누르셔야 되잖아요. 귀찮죠. 자, 그 다음에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뭐 덧셈 같은 건 아무거나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예제가 3 플러스 5로 되어 있는 3 플러스 5 눌러보세요. 그럼 파일 나오면 잘 돌아가는구나. 이 콜앱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코드라고 인식이 되셔야 되니까 셀에 지금 3 플러스 5 누르시고 Shift하고 엔트를 같이 누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코드를 여러분들 플러스 코드를 눌러줘야 돼요. 클릭으로. 자, 그렇게 해야지 나옵니다. 자, 파이스 코드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 많이 해보십시오. 뭐 제일 많이 헬로우 뭐 파이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잘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는 좀 띄엄띄엄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 콜앱 왜 할까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GPU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야, 이게 용량 많이 잡아먹죠. 자,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NLP에도 딥러닝 기반, 딥러닝 베이스드 NLP를 하시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PU보다는 GPU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GPU가 훨씬 빠르게 하니까. 근데 콜앱 왜 하냐?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콜앱은. 자, 구글의 GPU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콜앱을 안 하고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을 깔아서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다만 이거 하는 거 GPU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GPU가 장착된 컴퓨터가 없으면 콜앱으로 GPU를 빌려서 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제가 NLP 말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콜앱을 하는 이유는 GPU 빌려 쓴다.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GPU 사용하지 않고 실습을 진행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GPU 써도 오래 걸려요. 에포크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딥러닝은 우리가 이 계산을 계속 반복 횟수를 정해주는데, 그 에포크 계속 실행할 때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찍찍찍찍 올라가요. 그러니까 GPU 사용하세요. 자, GPU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런타임 들어가세요. 런타임 들어가셔서, 자, 콜앱에 있습니다. 콜앱에 위에 아까 지금 요 파일 옆에 보면 런타임이라고 있어요. 쭉 가셔서 런타임 누르시면 요 밑에 쭉 중간쯤 가시면, 예, 런타임 유형 변경, 그러니까 소위 이제 런타임 타입을 변경하라, 이것이 나오잖아요. 얘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런타임에, 그러니까 위에 게시판에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자,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시죠. 뜨시면, 자, 런타임 유형 변경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자, CPU가 있는 CPU를 클릭하시고 GPU라고 돼 있죠. GPU 눌러주세요. 자,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GPU를 바꿔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네, 이제 GPU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쭉 있고요. 나머지 뭐 백그라운드 실행을 하고 싶으면, 백그라운드 실행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닫아도요, 지금 이 콜앱이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을 이걸 닫은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하고 싶으시면 백그라운드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잡아먹죠. 자, 그 다음에 코드 셀 출력을 생략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세요. 그러니까 노트 저장할 때 내가 그 코드 셀에 대한 출력들을 일일이 다 하고 싶지 않고 결과만 보고 싶다면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남겨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콜앱은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거잖아요, GPU를. 자, 그러면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해당 데이터로 실습을 하고자 한다면, 자, 깔려있는 샘플 데이터를 내가 직접 이제 업로드해서 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 보시면 지금 좌측 상단에 이 폴더 모양 있죠? 좌측면에 뭐 돋보기도 있고 쭉쭉쭉 있잖아요. 함수도 있고 그 밑에 폴더를 누르시면 우리가, 예, 뭐 문서 열어서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넣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방향표,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요거 있어요. 여기. 우리 보통 이런 거는 뭐 직관적으로 이런 그림은 다 뭘 업로드 한다는 의미죠. 화살표 위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얘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 누르고 얘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짠 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업로드하는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텍스트 파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형태의 txt 파일이라면 이거 그냥 보이죠? 여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업로드해서. 자, 콜앱 사용법은요, 동영상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치시면요, 유튜브 콜앱 치시면 훨씬 저보다 더 전문 강사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연구자지, 저는 지금 개발자나 이런 엔지니어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돌릴 줄 아는데, 저는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 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파일 업로드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제 파일이 있으면 예제 파일은 지금처럼 올리는데, 왜 txt 파일을 보여드렸느냐? 여러분들 코포스 파일은 뭘로 저장이 돼요? 예, 참고로, 예, 맞아요. CSV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CSV 형태로 콤마 단위로 바로 단위를 끊어서 해요. 자, 근데 CSV 말고 텍스트 파일로 제일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포스 파일의 용량이 많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많이 변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샘플 업로드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네콘다를 이용하고 이제 깔았고, 콜앱도 까셨습니다. 까셨고, 지금 우리가 GPU 설정도 바꿨어요. 타입에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파일 불러오는 방법도 보셨죠?
새 폴더처럼 생긴 그거 클릭하셔갖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나콘다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콘다를 설치 안 하시잖아요. 그럼 파이썬 IDE 아이들로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번 할 때마다 넘파이랑 판다스랑 계속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얘는 기본적으로 어네콘다 안에는 넘파이랑 판다스랑 그 다음에 뭐 주피터 노트북 당연히 깔려 있고요. 그다음 사이클런 안에 지금 대부분 모델 알고리즘들은 다 사이클런이 우리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 매플롯립은 뭐냐 하면 매플롯립은 그 시각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R로 치면 우리가 ggplot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플롯립이 있고 요 옆에 또 C본도 있어요. C본은 뭐냐 하면 매플롯립은 약간 좀 기본적인 그림 형태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C본은 얘를 좀 더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텔 톤 같은 걸 좀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화할 때도 좀 요즘에는 특히 이제 뭐 논문 쓰시거나 하시면 시각화를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C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진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R로 치면 R ggplot2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ggplot2가 더 좋아서 R을 좀 썼는데 요새는 파이썬이 더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항상 좀 R을 좀 많이 제가 좀 찬양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저도 파이썬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꿀팁 하나만 더 드리면 그러면 자, 뭘 설치해야 되느냐? 자, NLP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자,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돼. 크게 둘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케라스를 불러오거나 파이참은 새로 까셔야 돼요. 파이참 새로 깔아야 되는데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거는 또 새로 깔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예시는 텐서플로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깔 때는 자, 이런 패키지를 깔려면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소문자 PIP예요. PIP가 뭐다? 인스톨이다. 예,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깔 때는 PIP. 예, 인스톨할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쓰면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제가 애플 노트북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애플은 이게 윈도우가 아니잖아요. 윈도우 기반이 아니더라고요. 애플 노트북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애플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걸 지금 콜앱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애플은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뭐 오류 같은 게 막 떠.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크롬이 또 바로 안 되대요. 그거는 애플은 하여튼 뭐 제가 애플 노트북 유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 아니라 그냥 윈도우로 우리가 한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깔아야겠죠. 뭘 깔아야 돼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거 까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텐서플로우 까는 법 알려드립니다. 5분 내로 알려드릴게요. 자, 텐서플로우는요. 텐서플로우 뭐냐? 여러분들 지금 깔아야 되는 거 왜 까느냐?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는 뭐냐면 얘를 깔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긴 코딩을 다 안 하더라도 이 라이브러리 하나를 불러와서 임포트를 하게 되잖아요. 임포트 이제 불러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어떤 모델링을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XG 부스트를 쓰시겠다 하면 XG 부스트를 만들 때 태초에는 굉장히 많은 코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코딩을 XG 부스트라는 기본적인 우리가 서랍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서랍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랍에 내가 임포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번 가서 그 XG부스트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따끈따끈한 기성품을 내 서랍으로 들고 와서 서랍에서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이퍼 패러미터 정도만 이제 조절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동만두 같은 거예요. 냉동만두가 다 이렇게 얼어서 온다고요. 걔를 그러면 데피면 되잖아요. 자, 데피려면 어쨌든 냉동만두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지금 여기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텐서플로우는 2015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오픈 소스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 유저가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유저가 원래 구글 말고 원래는 IBM 이쪽에도 그 뭐 예전에 그 뭐였죠?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애저라든지 이런 게 이 랭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 다 통일했습니다. 천하 통일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
파이썬 자체가 지금 구글에서 지금 돌아올 수 있게 콜앱 이런 거 전부 다 구글 거잖아요. 오픈소스를 구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여러분들 그 유저가 된다라는 그 오픈소스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이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2015년에 공개가 됐고, 얘 왜 쓰냐? 텐서플로우를 쓰는 게, 텐서라는 게 여러분들 벡터를 더 증가시킨 게 3차원으로 텐서거든요. 그 텐서 왜 쓰냐? 예, 이거 알아두세요. 자, 머신러닝 때문에도 쓰는데 텐서플로우를 쓰는 이유는 딥러닝 때문입니다. 예, 딥러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깔아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딥러닝 아니면 그냥 ML 머신러닝, 전 사실 이제 머신러닝을 주로 쓰는 사람인데 머신러닝만 쓰면 굳이 텐서플로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케라스로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이클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딥러닝을 하려면 왜 딥러닝을 하냐? 우리 NLP를 딥러닝 기반 NLP,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네컨대 프롬프트를 불러오세요. 일단 어네컨대 프롬프트, 아까 우리가 어네컨대 프롬프트 제가 지금 다시 거듭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에 들어가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영어 치시면 제가 까만색 창이 뜰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요거 치세요. 이제 텐서플로우를 PIP가 뭐라고 그랬죠? 인스톨이에요. 인스톨을 하기 위해서 항상 PIP라는 명령어를 칩니다. 그래서 PIP 띄고 띄워줘야 돼. 이거 띄어쓰기 또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에러 난다고요. PIP가 안 된다고 막 나와. 그러니까 항상 요 이대로 이거 띄어쓰기 하십시오. 자, PIP 띄고 인스톨 띄고 텐서플로우. 또 텐서 띄고 플로우 치시는 분들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고유명사입니다. 붙여 쓰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파이썬 쉘을 이용해서 우리가 텐서플로우가 정상 설치되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PIP 하고 나면 임포트를 해서 버전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임포트는 뭐냐면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서랍으로. 자, 내가 이제 앞으로 얘를 조작할 건데, 자, 내 서랍으로 갖고 와라. 임포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그 임포트라고 치세요. 임포트라고 치고 한 칸 띄고 텐서플로우 S TF. TF 약자예요, 텐서플로우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텐서플로우는 T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매번 치기 귀찮으니까 TF라고 이제 S로 이제 얘기해서 TF 닷 이거 끊고 아래변 끊고 버전 치시면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쉬프트 엔터 치시면 뭐가 나와요? 아웃풋이 나오겠죠. 자, 아웃풋 보니까 뭐라 나와요? 자, 2.0.0. 그러니까 2.0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파이썬 버전하고 텐서플로우 버전하고 이게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그 3 버전에서 9 버전 이상을 쓰시게 되면 텐서플로우도 기본적으로 2.5 버전 이상이 깔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막 하다 보면 이거 업데이트가 또 안 맞아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 2.0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태초에 설치됐을 때는 3.74였으니까 3.9 버전 이하였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요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잘못 친 거예요. 뭐 띄어쓰기가 안 맞거나. 예. 자, 쉘 나왔죠. 자, 그러면 나올 때는 exit라는 커맨드를 치세요. exit 치시면 예, exit 나가버려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른 패키지도 확인하려면 마찬가지로 버전이라고 하는 저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라고 보세요. 자,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주로 TF라는 명칭으로 임포트하는 게 관례적이에요. 텐서플로우 너무 길거든. 그래서 소문자 T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F라고 치시면 저걸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케라스를 까셔야 돼. 케라스. 안 깔려 있어요, 이거는. 아나콘다에. 그래서 케라스는 이거는 뭐냐 하면 API라고 그래요, 우리가. API라고 그러는데요. 자, 케라스는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케라스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텐서플로우 자체가 조금 이 텐서 만드는 게 좀 복잡하니까 걔를 쉽게 하려고 한 게 뭐다? 예, 케라스예요. 케라스 책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독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케라스 좀 독학하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텐서플로우 코드를 좀 쉽게 만드는 게 케라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는 방법 똑같습니다. pip 띄고 인스탈 띄고 케라스 치시면 케라스 설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도 케라스를 쓸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 API를 사용하시려면, 자, 텐서플로우 우리가 아까 관례적으로 TF라고 한다고 했죠. TF.keras 라고 표기하면 얘가 바로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 API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케라스랑 텐서플로우가.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원준 안상준 개발자님이 만든 이 책은요. 이 이북에서는 자, 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케라스, 그러니까 tf.keras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IPython 들어가셔서요. 인포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import keras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오세요. 잘 깔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버전을. 그 다음에 keras 하고 마찬가지로 버전을 아래 변을 이렇게 해서 버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케라스 버전은 2.3.1이 깔려 있네요. 자,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젠심은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젠심은 뭐냐 하면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데 이건 뭐냐 하면 NLP하고 토픽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이게 개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자, 그러면 젠심을 사용하면 뭐냐, 이거 워드2백이 됩니다. 워드2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단어를 벡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어는 우리 한국말이든 영어든 간에 이 단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의 배열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워드2백이라고 그래요. 이 워드2백을 이 어네콘다에서는 젠심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깔려 있어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리하자면 토픽 모델링 하고요. 자, 토픽 모델링은 뭐죠? 빈도라든지 가중치를 셀 때 이 토픽에 대한 빈도를 셀 때 손으로 셀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자연어 처리해서 해주는데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젠심 까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PIP에 띄고 인스탈 띄고 젠심 치시면 됩니다. 자, 영문 소문자로 치세요. JENSIM 치시면 깔렸죠? 깔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들 PIP 깔고 나면 버전부터 확인하세요. 잘 깔렸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또는 왜냐하면 또 버전이 안 맞으면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시면 자, 똑같죠? 뭐 계속 반복하는 게 좀 우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버전이 아웃풋이 출력이 됐네요. 자, 사이클런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 사이클런 제가 자신 있죠. 저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니까. 사이클런 왜 해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있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면 되겠네. 도서관 같은 거 도서관. 아, 내가 필요한 책이 저기 도서관에 있네? 그 죄를 도서관에 가서 빼오면 되잖아요. 빼오는 게 임포트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한 거 갖고 와서 내 서랍에, 내 책에. 그래야 내가 심심할 때 내 책장에는 내 서랍에 넣어놔야 내가 서랍에서 필요할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임포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런 뭐 필요하냐? 자, 사이클런에는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주로 쓰는 거니까. 라이브 베이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확률 기반 분류기죠. 나이브 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브라는 게 확률로 기반해서 분류를 하니까 정확한 어떤 널리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49대 51이면 51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브하다. 나이브라는 뜻이 뭐냐 하면 뭐 비전문적인 뭐 이런 의미예요. 비전문적인 확률에 의한 분류, 클래시파이어를 이걸로 하죠. 서포트 베터 머신 뭐 물론 뭐 좀 옛날 거긴 한데 많이 쓸 수 있어요. 응용하면 이런 모듈이 다 여기 있어요. 사이클런에 부스팅 모델 다 여기 들어가, XG 부스트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런의 머신러닝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사이클런이 왜 좋냐면요. 우리가 퍼블릭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이그샘플 데이터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아이리스 데이터라든지 파마산 당뇨병 데이터 많이 하셨죠. 뭐 책 사면 다 파마산 인디안 뭐 당뇨병 데이터 맞죠?
예, 실제로 그런 건 하다가 이제 실 데이터 하면 잘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와요. 아, 이게 이그젠플은 다르구나. 예, 뭐 저도 이제 옛날에 이거 많이 썼는데, 자, 당뇨병도 이런 게 다 어디 있냐? 기본적으로 사이클런에 깔려 있어요. 사이클런에 깔려 있으면 이 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임포트 코드 하듯이 불러오면 돼요. 되게 좋죠. 네,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자, 깔아보겠습니다. 자, PIP하고 인스톨, PIP 띄고 인스톨 띄고 사이클런 할 때 여기 중간에 대시 잊지 마시고 꼭 치세요. 자, 버전 역시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까는 거. 아유, 너무 힘드네요. 까는 것도 설명하려니까. 네. 자, 그 주피터 노트북 마지막으로 우리가 까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주피터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사실 안 깔아도 돼요. 왜? 아나콘다 깔면 기본적으로 주피터는 깔리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피터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PIP 띄고 인스톨 띄고 주피터 치시면 네,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해보세요. 주피터 노트북 띄고 노트북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창이 갑자기 하나 뜬다고 이렇게 익스플로러 같은 창이 하나 뜬다고. 그 뜨면서 위에 이렇게 돼요. 거기에 이제 로컬 호스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깔려있는 그 로컬 호스트의 주소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탁 뜬단 말이에요. 뜨면서 노트북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확인을 해서요. 프롬프트에서 나오고 있는 주소창을 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나오는 것 자체 한 번도 못 봤어요. 뜹니다. 자, 믿으시고 쓰십니다. 뜨면 자, 여기 지금 주피터 이렇게 생겼어요. 코레베랑 똑같죠? 코레베랑 똑같은데 여기 쭉 뜹니다. 폴더가 쭉 있는데 이것도 이거 보고 이거 왜 내 컴퓨터에 이 폴더가 없는데 이거 어디서 생긴 거냐 얘기하면 아,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불러온 게 아니라 주피터 노트를 불러온 거예요. 참고로. 자, 여기서 파일 넣어주려면 주피터 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새로운 노트 시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New라고 돼 있죠. 여기 New. New를 누르시면 파이썬 3가 돼 있죠. 이게 누르시면 파이썬 3 새로운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짠 하고 얘가 뜨죠. 자, 여기 지금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파이썬 3로 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 눌러도 된 거예요. 요거는 놀라지 마시고 New 누르고 파이썬 누르면 얘가 떡하니 뜨는 거예요. 맞죠? 네, 너무 쉽죠. 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죠. 코랩이랑. 자, in 하고 여러분들 여기 잊지 마시고 Shift랑 엔터를 같이 눌러야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요거 매번 눌러줘야 돼요. 요거 요 화살표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셀이라고 그래. 우리가 셀 요 한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 셀하고 이 셀을 작동시키는 걸 런셀이라고 해서 이 런을 누르셔야 되는데 매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거 런셀 잘 안 누릅니다. 런셀 누를 때는 다 코드 짠 다음에 한번 실행할 때 한번 꼭 눌러줄 때는 있는데 그냥 다음 셀로 이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Shift랑 엔터를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P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치해야 될 게 이제 렉시컨을 설치해야 돼. 렉시컨. 렉시컨은 뭐냐 하면 어휘사전. 렉시컨 그 나라 어휘사전이 있어야 우리가 뭐 토픽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 감성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워드2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렉시컨을 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는 이제 코 NLP예요. 코 NLP라고 하는데 그거 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